안녕하세요. 강덕배입니다. 여러분들은 고치고 싶은 습관이나 버릇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떤 게 있나 생각을 해보다가 일단 습관이랑 버릇의 차이가 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뭔가 어감상으로는 습관보다는 버릇이 나쁜 뉘앙스인 거는 같은데 맞나 싶어서 찾아봤어요. 사실 엄청 구분을 해서 사용하진 않는 것 같은데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습관이랑 버릇 모두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반복해 몸에 익혀진 행동의 뜻을 가진다고는 해요. 다만 습관은 한자어고 버릇 쪽이 순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습관이 좋고 버릇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주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뉘앙스로 버르장머리, 버릇 좀 고쳐라,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기도 해서 버릇이라는 게 나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좀 버릇을 안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습관이고 버릇이고 있어서 좋은 것들도 있겠지만 누구나 고치고 싶은 것들은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것부터 보자면은 약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생긴 것 같기는 한데 할 일 리스트 정리하기, 일정 달력에 정리하기 약간 괴를 같이 하는 것들이죠. 근데 제가 좀 잘 까먹기도 하고 놓치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해야 할 것들 그리고 스케줄 같은 거를 일단 정리하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할 일은 해야겠고 제가 좀 산만하고 걱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 하다 보면은 다른 것도 신경 쓰이고 다른 것도 빨리 해야만 할 것 같고 하면서 엄청 불안을 느껴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은 또 해야 할 것도 못하고 놓치는 것도 생기고 이도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이나 할 일 리스트를 적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 해야 돼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거죠. 달력에 일정 적는 것도 동일하게 일정 있는데 놓치면 안 되잖아요? 까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적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다이어리에 적었는데 요즘에는 일정을 바로바로 확인하기에는 핸드폰이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에 있는 달력이랑 연동이 되게 해둬가지고 일정 관리할 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걸로는 좀 많이 걷기? 특히 생각이 많을 때 좀 계속 걷는 것 같아요. 걷는 거를 그냥 좋아하기도 하고 걸어갈 수 있는 거리면은 웬만해서는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20분 정도 걷는 거는 이제 꽤 가까운 거고 1시간 거리까지도 시간이 되면은 걸어 다녀요. 그리고 산책하는 거 자체를 제가 좀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니까 버릇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이상하기는 하네요. 그냥 웬만한 거리는 다른 탈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걸어 다닌다 쪽이 제 버릇이라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을 좀 많이 먹어요. 사실 물이라기보다는 액체류 종류를 그냥 뭐든 많이 먹습니다. 이제 한 번에 말고 이제 천천히 먹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원샷을 때려버리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액체를 다 그렇게 먹어서 탄산 종류도 막 벌컥벌컥 마시는 편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술자리에서 꼭 제 곁에 물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술을 이제 물 마시듯이 마셔버리니까 액체잖아요? 술도? 그니까 그냥 막 꿀꺽꿀꺽 마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술을 잘 마시는 건 아니고 그냥 물 마시듯이 마시고 취해요. 꿀꺽꿀꺽 이제 마시는 편인데 이게 또 물을 뜰 수 있고 물을 많이 마실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먹는데 이상하게 밖에 나가서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굳이 목이 엄청 말라가지고 물을 꼭 먹어야 돼 물 생각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랜 시간 밖에 나가 있으면은 하루에 500ml도 안 마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좀 신기하기는 해요. 이게 내 생각으로 강박으로 물을 마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 하지만 액체류가 앞에 있으면 자꾸자꾸 마시게 되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제가 고치고 싶은 버릇들은 주로 아마 스트레스에서 기인하는 것들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손톱 물어뜯기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고치고 싶은데 제가 아직까지도 못 고쳤어요. 그래서 너무 물어뜯어가지고 엄마가 너는 손톱깎이도 필요 없을 거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저는 진짜 많이 물어뜯어가지고 손톱깎이로 손톱을 깎아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음. 어렸을 때 피아노 배울 때도 피아노 치려면 이제 손톱이 어느 정도 짧아야 되잖아요. 길면 이제 탁탁 소리 나기도 하고 손가락이 미끄러져가지고 손톱을 짧게 유지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다 제가 물어뜯어가지고 항상 짧았어요. 항상 짧아가지고 엄마가 너는 손톱도 안 깎았는데 깎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맨날 그렇게 손톱이 짧으냐 막 그러면서 엄청 뭐라고 잔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발톱도 제가 손톱으로 그냥 뜯어요.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손톱깎이 정말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항상 손톱과 발톱이 짧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저. 또, 근데 좀 희한한 거는 발톱이 손톱보다 좀 두껍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 안 뜯겨요. 그러면은 이제 손톱깎이를 쓰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가위로 이렇게 톡 잘라서 칼집 같이 낸 다음에 그거를 뜯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싶기는 한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가위를 씁니다. 저는 가위를. 최근에는 제가 손톱이 없는 상황에서도 손톱을 진짜 너무 물어뜯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손톱이 정말 없어지겠다 싶어가지고 처음으로 젤네일이라는 것을 받아보았습니다. 좀 싼 곳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했는데 제가 젤네일 받기 전에는 이거 받고도 물어뜯으면 어떡하지라는 막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로 뜯을 수 있는 그런 두께가 아니더라고요. 되게 두껍고 막 단단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고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이긴 하지만 한 반년에서 1년 정도 잠깐 고쳐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재발해가지고 좀 이번 기회에 고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비슷한 거죠. 손 거스러미 뜯기 이것도 진짜 고치고 싶은 건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엄지손톱이랑 검지손톱이 항상 거스러미가 뜯겨 있고 그리고 다른 손가락에 비해서 좀 이 손톱 옆이 달라요. 주로 뜯는 데가 이제 엄지랑 검지랑 새끼손가락 이쪽을 좀 많이 뜯는데 처음에는 진짜 피도 많이 났는데 아프고 근데 너무 자주 뜯어서 그런 거 요즘 피까지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좀 뜯었을 때 피부가 여러 겹이 있다면 그 중에 첫 번째 겹을 막 뜯는 그런 느낌? 좀 둔해진 느낌?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잘못 뜯으면 좀 아프기는 한데 네, 그렇네요. 이거는 젤네일을 바를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고쳐야 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고치고 싶은 부분이 스트레스 받으면은 제가 과자를 그렇게 먹어요. 이거 원래 없었거든요. 근데 한 작년? 재작년부터 갑자기 생겨서는 이것 때문에 살이 진짜 많이 찌는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빨리 고치고 살도 빼고 싶은데 이제 살이 쪘다라는 이런 스트레스와 해당 버릇이 생기게 된 이유가 된 스트레스가 있겠죠? 그걸로 인해서 아직까지 개선을 못하고 있어요. 제일 고치고 싶은 포인트예요. 이제 한창 제가 운동을 많이 했던 때가 있는데 그때도 이렇게 막 먹는 양을 운동이 따라가지 못해서 운동하는 중에도 계속 막 이렇게 살이 쪘어요.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했는데 살이 찌더라고요. 아무튼 지금은 살 자체에도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는 것 같길래 일단은 식습관 개선을 좀 해보자. 과자를 그만 먹어보자. 라고 하지만 네, 오늘도 잔뜩 먹었고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 특정한 무언가를 먹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걸 먹었을 때 너무 맛있다. 이거 먹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않아요. 먹고 후회를 해요. 그리고 단순히 입에 무언가를 넣고 내가 그거를 씹어야겠고 계속해서 그거 씹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한 번 그러기 시작하면 멈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를 씹어야겠다, 단게 땡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게 제 손 닿는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먹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냥 제가 찾아서 사서 먹기까지 해요. 이 정도 수준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가지고 있는 게 다리 꼬는
게 있잖아요. 전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다리를 꼬면 안 돼요.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근데 이게 참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완전히 막 다리를 꼬지 않아도 발목 언저리에서 발을 꼬고 있어요. 이게 다리를 안 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똑같이 안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의자에 앉을 때 제가 앞바다리를 하고 앉아요. 이런 사람들이 꽤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리 꼬기보다 안 좋대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앞바다리를 하는 게. 근데 정신을 차려보면은 제가 앞바다리를 하고 있어요. 자리에 앉아서. 뭔가 똑바로 다리를 내리고 앉으면은 되게 불안하고 안정감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자꾸 편함을 찾아서 이런 자세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편한 자세는 몸에 좋지 않을까? 그렇게 앉았을 때 내 몸에 좋으면은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안 좋은 방향으로 진화를 하다니 인간의 몸이란 참 뭐랄까? 말하다 보니까 이게 버릇이 맞는 건가 싶기는 하네요. 습관이나 버릇은 이제 무의식에서 기인하는 것들이 많아서 저보다는 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었을 때 좀 더 잘 알 것 같기는 합니다. 계속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앞서 말한 것들에 뭐 입 꾹꾹이라고 하죠? 입술을 이렇게 입 안으로 말아서 꾹 누르는 것 같은 그런 거랑 입술 좀 물어뜯는 거랑 잘 때 벽에 붙어서 자는 거 그리고 책상에 앉을 때 쿠션 같은 것을 안고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는 거. 동일하게 잘 때도 인형이 있어야 안정감을 느껴요. 그리고 제가 손이 비면 안 돼요, 잘 때. 손이 비면 불안해서 항상 주먹을 쥐고 자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잡고 자거나 합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몇 개 나오기는 하네요. 아무튼 버릇을 고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은 또 강박이 생겨가지고 잘 안 고쳐지기는 하더라고요. 뭐 몇 번이고 반복된 행동으로 인해서 비롯한 것들인데 하루아침에 싹 없어지기를 바란다면은 꽤나 양심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조급함을 가지지 말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는 말하지만 항상 조급함을 가지고 왜 안 고쳐지냐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 좀 사람이 관대해지고 여유를 가져봐야 할 텐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3살 버릇 8 간다. 제 버릇 걔 못 준다 같은 속담이 괜히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고치고 싶은 버릇들도 차근차근 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원하는 모습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다 같이 힘을 내봅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겠고요. 오늘 통신이 즐거웠다면 리뷰 혹은 댓글 혹은 소개란 구글 폼에 의견이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덕비의 소설통신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유튜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인스타 혹은 트위터 X 강덕배 계정을 통해서 빠르게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날이 추워졌는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모두 안온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